오늘 소개드릴 책은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부의 인문학입니다. 지은이 브라운스톤, 우석, 펴낸 곳은 오픈마인드입니다. 부를 얻으려면 인문학에서 배워라 4가지입니다. 1. 진입 장벽이 곧 수익입니다. 2.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입니다. 3.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4.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첫 번째, 진입 장벽이 곧 수익이다. 저자의 친구인 가맹점 사업을 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거나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은 줄어듭니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이익을 깎습니다. 결국 그 가맹점 사업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었습니다. 절대 큰돈을 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에 뛰어든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최근 신도시 신축 빌딩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확률로만 본다면 산 가격에 다시 되팔 수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가는 넘칩니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같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진입 장벽이 없다면 수익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게다가 구분 상가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통제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혼자서 갈아엎을 수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냥 몇 호로 불리면서 전체 상가의 의견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이런 상가의 운명은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전망이 어둡습니다. 독립적인 상가는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가는 뭘까요?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 정보 혁명으로 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이란 책 제목을 들여다봤다면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가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대 같은 상권인데 여기에서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만 성업 중입니다. 두 번째,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줍니다. 거인은 어디 있나요? 책 속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제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저자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습니다.
저자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요?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둘째, 책 속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하라 합니다. 셋째,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넷째,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